안녕하세요. 만화가 유원복입니다. 약속이란 건 시행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은 약속을 어기면은 혼드금 나지 않습니까? 강자한테. 강자와 약자하고 약속을 하는데 약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상사까지 걸립니다, 이게. 근데 강자는 안 지켜도 네가 어쩔 건데 이러면 그만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하는 약속은 항상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 나폴레옹의 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예를 들어보면은요, 나폴레옹 전쟁이 양상을 크게 바꾼 것이 어떤 거냐니까, 나폴레옹이 1804년에 최고 1인 권력자에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프랑스 제1제국을 세우고 프랑스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1804년에. 그러면서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이제 영국을 침범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1805년 그 다음 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트라팔가 해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죠, 함대가. 이렇게 이제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나폴레옹이 생각한 게, 야, 해군 가지고 영국은 점령 못한다. 이 해군이 없으면 영국에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해군으로서는 점령할 수 없다면은 영국을 어떻게 할 거냐. 저거 말려 죽이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리게 돼요. 그래서 1806년에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데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륙 봉쇄라는 것이 뭐니까 유럽 대륙이 있고 영국이 있는데 유럽 대륙을 전부 막아버려. 그게 뭐 대륙 봉쇄라는 것은 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역하지 말라는 거죠, 영국하고. 영국에게 수출도 하지 말고 영국과 싸우지도 말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착각을 한 게, 그러면 영국을 고사시킬 것 같았는데 영국은 해외 식민지가 많잖아요. 자, 아쉬운 건 다 식민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대륙 봉쇄를 막아놓고 어떠한 이 무역도 영국하고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806년에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말을 안 듣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프러시아라고, 지금 독일의 전신이죠, 프러시아. 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니까 드디어 한번 붙었습니다. 그 전투가 유명한 이제 아우스트리츠라고 들어보셨죠? 아우스트리츠 전투라고 해서 완전히 이 연합군들이 러시아군, 그 다음에 이제 프러시아군, 뭐 오스트리아군 다 합동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때 완전히 꿀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기세가 등등해서 1807년 7월 7일 1807년 7월 7일 지금 에스토니아 지방에 있는 라트비안 같은 이 북부라파 발트 삼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틸지트라는 곳에, 틸지트라고 하는 마을에서 프로이센 왕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를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르 1세 러시아, 그 다음에 나폴레옹 1세 프랑스, 그 다음에 승자죠. 그 다음에 독일의 왕, 프로이센의 왕, 셋이 모여가지고 틸지트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는 이게 그동안 이 폴란드 분할로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있던 폴란드 있죠. 폴란드를 부활시켜서 저기 러시아 국경 근처에다가 바르샤바 대공국이라고, 바르샤바 공국, 왕국까지는 안 되고 공국을 만드는데, 그게 왜 그걸 만드냐니까 폴란드를 살리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프랑스 군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허수아비 국가를 만든 거예요, 폴란드의 국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머지 이 지역을 다 인정을 해라. 그야 뭐 어쩔 수 없이 힘이 강하니까. 두 번째는 너희들 프러시아, 러시아, 너희도 이 대륙 봉쇄령에 참여한다. 이렇게 했어도 도저히 대륙 봉쇄령을 못 지키겠는 거야, 러시아가. 경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곡물 수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거기 지주들, 또 수출하는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세력,
황제의 세력이란 것이 귀족들 내지는 측근들의 지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어기고 이걸 하니까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 원정을 떠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니까 그보다 훨씬 먼저 이 포르투갈이 나폴레옹의 명령을 어기고 대륙 봉쇄령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나폴레옹이 볼 때 이게 힘도 없고 조그만 나라가 이것이 감히 내 명을 어겨? 네 맛 좀 봐라. 근데 지도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프랑스하고 포르투갈 사이에 스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페인을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에 풍신수길이 조선을 정벌할 핑계가 뭐냐니까 우리가 명나라로 갈 테니까 너희는 안 건드릴 테고 오로지 길만 비켜라. 그게 정명가도란 말 아시죠? 명나라를 정벌하는데 빌려, 길.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벌하는 길을 빌려다오 하는 것이 정명가도인데 원래 욕심은 그게 아니고 이 조선 침략이죠. 이 나폴레옹이 볼 때도 스페인을 갖다가 거치지 않으면 포르투갈을 못하니까 이 스페인 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포르투갈로 가는 길을 빌려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우스갯소리로 정포가도죠. 포르투갈을 정벌할 테니 길을 내달라. 정명가도가 아니라 포르투갈이니까 정포가도.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이때만 해도 1800년만 해도 이 스페인의 국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당시에 그 포르투갈 왕이 카를로스 4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길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뭐를? 절대 길만 쓰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길을 쓰고 길만 쓰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냥 지나만 가십시오. 당연하지. 내가 땀만 먹겠냐? 그리고 찰떡같이 약속을 하죠. 이게 퐁땡 불러줘야 이게. 했는데 딱 프랑스군이 스페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중요 도시 다 점령해 버리죠. 약속은 헌신장이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스페인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니까 여기 이 카를로스 4세의 아들이 페르난도라고 하는 왕자인데 페르난도 왕자가 이 상당히 이게 야욕이 있는 그런 왕자였어요. 황태자인데 이 보니까 아버지가 맥없이 프랑스한테 길을 내주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전체 스페인을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점령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를 쫓아버리고 폐위시켜버리고 멋대로 자기가 페르난도 7세라고 해서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적으로 왕이 오른 게 아니라 일종의 쿠데타로 왕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 문제에서 쫓겨난 왕이 있고 지멋대로 왕이 되는 왕이 있고. 그러니까 카를로스 4세 아버지하고 그 아들 페르난도 7세하고 이 둘이 싸우니까 나폴레옹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희들 부자끼리 왜 싸우냐? 너희들 안 되겠다 이놈들. 해가지고 두 왕을 얼마나 참 치욕적이에요. 두 왕을 전부 자기네 그 프랑스에 있는 성에 가둬버립니다. 유폐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 왕이, 이제 스페인 왕위가 비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 조세프를 갖다가 후안 1세로 스페인 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스페인 국민들이 볼 때 황당하잖아요. 이게 나폴레옹이 길만 쓴다고 해놓고 와가지고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점령군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왕들을 전부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지 형을 갖다가 왕으로 앉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함부로 약속 어기고 이 강자가 이렇게 횡포로 부려도 되느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최초로 국민 저항군이 생깁니다. 저항군이 생기는데 백성들이 봉기해가지고 일어나면은 정규군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대포 가지고 있고 아주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한 프랑스 군대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때리고 사라지는 게릴라 전투라고. 게릴라전이 처음으로 시작된 게 이 전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스페인의 이 꼴이 왕은 둘 다 폐위돼 가지고 폐위된 건 아니고 스페인의 궁전에 갇혀버리고 스페인 전체 국토는 프랑스에 점령돼 버리고 그러면 남미에 있는
이 스페인 식민지들이 볼 때 쟤들 뭐지? 본국 쟤들 뭐야 저거? 완전히 허당이네. 우리의 지배자라고 떵떵대는 저 스페인이 껍질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매가지 없이 당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야? 그러면서 1700년 이후에, 1807년 스페인이 점령당한 이후에 그 스페인의 국력의 실세를 본 식민지에서부터 이 독립운동이 본물처럼 터지게 됩니다.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거의 1820년대가 되면 남미 국가들이 전부 독립해 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스페인의 국력은 더 험악해지고 더 나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이 강자의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히틀러하고 강대국 이게 서양 여러 나라가 맺은 1938년 9월에 있었던 뮌헨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는 이 1차 대전을 겪은 지가 얼마 20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그 혹독한 대가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또 전쟁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하고 겹치자. 그래. 우리가 그러면 체코를 양보하고 전쟁은 없게 하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 체코한테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체코를 넘은 거예요. 체코를 넘기면서 체코를 넘긴 그 문서가 바로 뮌헨 협정인데, 런던에 돌아온 체인벌린이 딱 이걸 흔들면서 뮌헨 협정 문서를 흔들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조약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가 전쟁이 터졌잖아요. 1차 대전이. 2차 대전이. 1938년 9월에 뮌헨 협정이 일어나고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이 조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 지키면은 휴지조각이고 그 없는 이만도 못한 게 그 조약인데, 특히 강자가 맺은 약속, 강자가 한 약속, 그것은 그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의심하고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바로 이러한 나폴레옹과 히틀러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